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하냐면은 가치평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채권, 그래서 우리가 증권 하면은 어떤 돈의 가치가 들어있는 증서를 우리가 증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돈 가치가 들어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권이고, 또 주식, 또 채권, 또 보관증, 또는 돈을 빌렸다는 채무증서, 또 이런 것들이 바로 돈의 가치가 들어있는 하나의 증서인데, 그런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과 채권이 뭐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주식과 채권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강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치평가의 개요, 그 다음에 주식의 가치평가, 채권의 가치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권의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식과 채권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증권의 가치평가는 결국 뭐냐면은 증권의 가격이 있죠. 시장 가격이. 그렇죠? 그런데 이 증권의 어떤 실제 가치는 가격하고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도 가격이 시장에서 어떤 그 거래가 사자, 팔자 간의 어떤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어떤 그 게임을 하다가 결국은 에이 그래 내가 그 가격에 살게, 또 에이 그래 내가 그 가격에 팔지 뭐 하고 거래가 체결될 때 결정된 가격, 이것을 결정된 것을 우리는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장 가격. 그런데 그 시장 가격이 실제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 증권의 어떤 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제 가치, 이것을 우리가 내재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권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증권의 내재 가치가 얼마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보는 것이 바로 가치 평가다. 그럼 왜 이게 내재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느냐? 왜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렇게 그 친구들 이제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대하다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뭔가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멋있어 갈수록 사람이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가 하면 정말 처음에는 정말 멋있고 젠틀하고 사람이 아주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왜 제가 저럴까? 나를 자꾸 실망시키고 쟤는 아닌데?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처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괜찮은 친구, 이 A라는 친구라고 합시다.
이 A라는 친구는 처음에는 내가 어때요? 그 친구를 정확하게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의 어떤 성격이나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태도나 이런 거 잘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를 나는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안 좋게 평가했죠? 나쁘게 평가했죠? 그래서 우리가 과소평가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과소평가 받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상대방들이 평가해 줄 거예요. 왜?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에 대한 정보가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또 B라는 친구, 이 친구는 어때요? 그 사람의 인성이나 태도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내가 가치를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평가? 과대평가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증권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과소평가가 되고 과대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과소평가되어 있는지 과대평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물론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니까 알 수 있지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 얘가 과대평가되었다, 얘가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증권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평가된 거예요? 과대평가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과소평가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자, 과대평가되어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래 모습이 나타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어디까지? 그 증권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까지.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하락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락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투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산은 빨리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반대로 과소평가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서 내재 가치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소평가된 자산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손해보려고 해요? 이익 보려고 해요?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 나한테 돈을 가져오세요. 내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증권 투자 대상인 증권이 과소평가되어 있는지 과대평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내재 가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의 내재 가치, 채권의 내재 가치를 공부할 텐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주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 자, 여기서 현금 흐름. 현금, 현금 흐름은 현금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현금의 움직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과 돈이 나가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현금 유입, 현금이 나가는 것을 현금 유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 것을 우리는 순현금 흐름, 이것을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그 현금 흐름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어떤 그 할인율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 이것을 갖다가 이 증권의 내재 가치라고 한다.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할인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할인한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미래에 발생하는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할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음을 할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품을 납품하고 1억 원어치 납품하고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3개월 만기 어음을 줘요. 1억짜리. 그럼 이것은 현재 1억의 가치가 있어요? 아니죠. 3개월이 지나야 1억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 어음을 들고 가면은 현금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할인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면에 쓰이는 1억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렇죠. 미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이제 3개월 동안의 이자와 수수료와 이런 것을 제한,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에 지금 3개월 후 1억의 현재 가치는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한다. 그럼 할인율은 이때 얼마냐?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할인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할인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기대하는 수익률은 그 시간의 차에 대한 보상. 그러면 뭐 이 시차에 대한 보상은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위험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국가가 보증하는 어떤 예금 금리.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해준 것을 우리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또는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 어때요? 할인율이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위험이 크면은. 그래서 내재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현금 흐름, 이것을 적절한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 가치다. 그럼 주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갖게 되면은 배당금을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주식의 내재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채권은 뭐입니까? 채권은. 그렇죠. 이자를 받죠.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자를 전부 다 받게 되는, 미래에 받게 되는 이자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또 우리가 원금을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물론 주식의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보유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또 현재 가치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된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 한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주식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익설과 배당설이 있다. 이익설은 기본이 한 주당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고, 배당설은 한 주당 배당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주식평가의 이제 기본 모형은 이렇게 미래에 발생하는 어떤 현금 흐름, 이익설에 의하면 이게 이익이 되겠고, 배당설에 의하면 이게 배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이 기업의 주식을 그냥 갖고 있다 했을 때는 배당금만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배당금만 현재 가치로 바꿔주면 되지만, 내가 일정 기간 지나서는 이 주식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처분할 때 가격, 뭐 이것도 우리가 그 현금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속 주식을 내가 보유한다. 그리고 이 기업이 영속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가정하에서 하기 때문에 주식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래에 그냥 발생하는 이익 또는 배당금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딱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정도 배당금이 주어진다. 한 주당 이익이 이럴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다른 모형을 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모형을 이제 배당평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배당금을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계속 줄 수도 있고, 일정한 비율로 계속 배당금이 성장한다.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당금이 그냥 계속 일정하게 성장하지 않고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하에서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을 우리가 배당 평가 모형 중에서도 제로 성장 모형이라고 그러고,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 이런 전제하에서의 어떤 그 모형을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로 성장 모형의 경우에는 한 주당 주가는 간단해요. 한 주당 얻게 되는 배당금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 이게 바로 이 주식의 내재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 그래서 이렇게 P0, 현재 주가는 한 주당 이익. 한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한 주당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이익. 그래서 한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눠준 거죠. 또 배당금은 한 주당 주어지는 배당금이고, 그래서 이 시기에 하면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한 주당 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나눠준 것이다. 그러면 적절한 할인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주당 이익을 한 주당 내재 가치로 나눠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이익으로 나누어준 그 비율값을 우리가 퍼라고 그래요. 퍼. 그러니까 주가 수익 배율이다. 주가 수익 배율. 그래서 한 주당 이익을 현재 주가로 나눠준 비율, 이것을 퍼라고 그러는데, 한 주당 이익으로, 그래서 그 현재 주가를 나눠준 거니까 현재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퍼값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퍼값은 높아지죠. 근데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퍼값이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퍼주, 저퍼주 그래요. 그래서
고퍼주는 그러니까 주당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높은 거니까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퍼주는 빨리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퍼주는 어때요? 주당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낮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퍼주는 빨리 사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지금 EPS를 한 주당 주가로 나눠진 비율이니까 이것은 퍼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EPS에다 한 주당 이익에다가 퍼 값을 곱해서도 우리가 적절한 현재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EPS하고 한 주당 이익하고 그 기업의 퍼 값만 알면은 이론적인 주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항상 성장 모형은 일정한 비율, G의 비율만큼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K2는 여기서 적절한 할인율, 자기자본 비용은 이렇게 P0분의 D1 플러스 G다. 자,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저기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형을 이용해서 주식의 어떤 그 내재 가치를 구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제로 성장 모형과 항상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주식의 내재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가치 평가인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채무 증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은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회사채, 사채, 특수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표채, 할인채, 이표채는 정해진 기간마다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고 할인채는 그 만기까지 기간 동안 지급할 이자를 할인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아예. 그 다음에 상환 기간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가 있고 그 다음에 모집 방법에 따라서 사모, 공모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채권은 구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채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채, 공채, 지방채, 회사채. 그럼 채권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일단 수익성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뭡니까? 이자.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을 우리가 계산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안전성. 아니, 기업이 또는 발행한 주체가 중간에 없어졌으면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이 증권을 팔 수 있어야 돼요.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동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동성이 좋은가 나쁜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만기를 또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만기가 얼마 남았는가. 5년인가 10년인가. 나는 3년 후에 돈이 필요한데 내가 5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만기를 고려해서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 채권의 가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채권의 어떤 그 소유, 채권의 보유로부터 얻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바로 채권의 이론적인 가격이다. 채권도 물론 시장 가격이 있고 이렇게 이론적인 가격이 있어요. 왜 그래요? 과대평가, 과소평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채권에 우리가 그러면은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두느냐. 자, 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자를 어떻게 지급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채권에 쿠폰이 들어있어요. 그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을 이표채라고 그랬죠? 그럼 매 기간마다 만기까지 기간 동안 이자를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금까지도. 그래서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의 합 플러스 그 상환가액의 현재 가치, 이것을 합한 것이 바로 이 채권의 이론적인 가격이다. 내재 가치다. 쉽죠? 알겠죠? 그래서 이 채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식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평가 모형을 이용했죠. 배당평가 모형을. 그래서 이표채는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할인채, 할인채는 그러니까 만기까지 이자를 할인한 거예요. 할인한 거. 그래서 이게 이자가 없죠. 이자 지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채권을 우리는 순수 할인 채권이다. 영구 채권은 어떤 채권이에요? 영원히 만기가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매 기간마다 이자가 지급이 돼요. 이런 채권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내재 가치는 이자를 적절한 할인율, 시장 금리로 나눠준 그 현재 가치를 우리가 영구채권의 현재 가치라고 그러고 영구채권의 이론적인 채권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1년마다 그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는 5년이고 이자가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 근데 그 적절한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계속 그 10만 원을 이제 현재 가치로 바꿔서 또 액면가도 현재 가치로 바꿔서 이 표채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을 우리가 이 채권의 내재 가치라고 그러고 영구 채권은 간단하게 영원히 지급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매 기간마다 주어지는 이자를 시장 금리로 할인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에는 그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할인율에 따라서 그 실제 채권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클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액면에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이자율인 액면 이자율보다 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할인율이 더 높아버리면 그러면 이 채권의 그 이론적인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낮아지겠죠. 할인되는 게 크니까. 그래서 이런 채권을 우리가 할인 채권이라고 한다. 할인 채권. 이제 반대로 그 할인을 해주는 할인율, 다시 말하면 시장 이자율, 그 채권 수익률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제 할인되는 금액이 주어지는 그 이자보다 적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채권의 내재 가치, 채권의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할증 채권이다. 채권 수익률과 액면 이자율이 똑같으면 할인되는 금액과 이자 지급액이 같아버리니까 결국은 액면가와 채권 가격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 채권에 정해진 그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그런데 할인 시장 금리가 5%야. 할인율이 그래서 5%야. 할인율이 더 적죠. 할인되는 금액이 적죠. 이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라 본다면 액면 가격이 1,000원이 이제 이자가 지급되는데 할인되는 금액은 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채권 가격이 더 액면 가격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채권을 우리 할증채라고. 시장 금리가 더 높아. 할인율이 10%고 반대로 그 액면 이자율은 5%야. 500원 이자 나오는데 할인되는 금액은 1,000원이야. 그럼 당연히 채권 가격이 액면 가격보다 낮겠죠. 그래서 이런 채권을 우리가 할인채라고 한다. 할인되는 10%와 여기도 10%야. 이자 액면 이자율도 10%, 할인율도 10%야. 그러면 할인되는 금액과 이자 금액이 똑같으니까 항상 채권 가격이 액면 가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액면채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의 가치평가는 매 기간마다 주어지는 한 주당 이익 또는 배당금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채권은 매 기간마다 주어지는 이자를 우리가 이자와 원금 만기에 가서 지급하는, 만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주식은 만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환가액을 현재 가치로 구한 것이 바로 채권의 내재 가치다. 다시 말하면 채권의 가격은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와 상환가액의 현재 가치를 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좀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한번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관련된 책이나 또는 실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